자, 그 2단원 행동하는 지구. 이제 2단원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고체 지구 변화, 유체 지구 변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사실 땅에 대한 얘기하고 그다음에 뒤에 가면 이제 날씨에 관한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고체 지구 변화. 그래서 그러니까 지구에서 고체로 이루어진 부분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지. 그죠? 고체 지구 변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지진하고 화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 통틀어서 그냥 우리 지각변동이라고 그래. 지각변동. 지각변동. 그죠? 그래서 이제 지진, 화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진, 화산. 그럼 뭐 이제 많이 들어는 봤지. 그지? 근데 사실 우리가 경험할 일은 거의 없지. 네. 선생님은 작년에 경험했었어. 작년에 강의실에 앉아있는데 건물 부르르 떨리더라고. 왜 그러지? 하고 뉴스를 딱 틀었는데 보니까는 포항에서 큰 지진이 났는데 그게 서울까지 느껴진 거였어. 그래서 뭐 기분 나쁘다기보다 되게 신기했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뭐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잖아. 지진이라는 게 왜 일어나는 거고 도대체 지진이 뭐냐?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럼 지진이 뭐냐 이거지. 지진이. 땅속에서 어떤 큰 충격이 생긴 거지. 한 지점에서 발생한, 그지? 어떤 그 충격에 의해서 진동이 생긴 거야, 진동이. 그러면 그 한 지점에서 충격은 왜 생기냐 이거지. 예를 들자면 단층이라고 하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래쪽에 지층들이 이렇게 쌓여있을 텐데 이 지층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뭐 미는 힘을 딱 받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암석이다 보니까 툭 끊어지는 순간이 온단 말이지. 그때 단층작용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 땅 속에 뭐 어딘가 이렇게 마그마라는 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이 마그마가 어느 순간 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거지. 그럼 그때 이제 충격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화산활동. 그러니까 결국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은 주로 이제 단층작용이나 화산활동 같은 거에서 지진이 발생한다 이거지. 그럼 이제 그 지점에 충격이 가해졌어. 한 지점에. 그치? 한 지점에 충격이 딱 가해진 거야. 그러면 거기서 지진이 발생한 거거든. 그럼 거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진원이라 부르는 거야. 진원. 그렇지. 진원. 근데 이제 진원에서 진동이 생긴 거지. 그 진동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야.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지진 이렇게 부른다. 근데 퍼져나갈 때 어떻게 퍼져나가느냐? 파동 형태로 퍼져나가는 거야. 파동 형태. 그지? 파동 형태로 퍼져나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여기다 손을 딱 대고 있는데 여기 꽝 치면 느껴지잖아.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 충격을 준 거지. 그럼 여기서 진동이 생겼는데 그 진동이 이 책상 면을 따라서 쭉 이 손까지 전달이 된 거지.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그때 파동의 형태로 이게 사방으로 그 진동이 사방으로 이렇게 쫙 퍼져나가게 된다. 그지? 그럼 그때 그 파동은 무슨 파동? 이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생긴 파동이니까 이거 지진파라고 부르는 거야. 지진파. 그지? 지진파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지진이 발생한 곳이잖아. 이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 수직으로 올라가. 수직으로 올라가서 이게 만난 지점 있지. 여길 뭐라고 하냐면 진앙이라고 불러요. 알겠니? 진원에서 수직으로 올라가서 지면하고 만난 지점을 진앙이라고 부른다 이거지. 진앙이라. 또 어찌 됐건 간에 진원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면 이런 원인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을 하면 이 지진파라고 하는 게 이제 사방으로 퍼져 나가게 되는 거고 그걸 우리가 지진이라 부른다 이거야. 자, 그런데 이 지진파가 크게 세 종류가 있는 거야. 세 종류가. 자, P파라고 부르는 지진파가 있고요. S파라고 부르는 지진파가 있고 L파라고 부르는 지진파가 있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우리 집이 있다 이거지. 뭐 우리 집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관측소라고 해도 돼. 그럼 이제 내가 여기 있으면 그
그 지진파가 이제 쭉 전달이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땅이 흔들리고 심하면 뭐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하는 거지. 근데 그 지진파가 이제 연달아 3개가 온단 말이야. 그럼 얘가 왜 P파냐? 여기서 P의 의미만 알면 끝이야. primary 뭐야? 첫 번째로란 얘기지. S파에서 S는 secondary 두 번째란 뜻이고요. 얘는 이제 L파 러브파라고도 불러. 얘는 이제 다른 말로 표면파 이렇게. 그럼 무슨 얘기냐?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관측소 내지는 우리 집에 첫 번째로 도착하는 지진파라 이 말이야. 이거 P파라고 하는 거야. 두 번째로 도착한다 이거지. 그럼 봐라. 진동이 쭉 전달이 되는데 동시에 출발했거든. 그럼 얘 왜 첫 번째로 도착하고 동시에 출발했는데 얘는 첫 번째로 도착하고 얘는 조금 이따 도착해. 그렇지. 속도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P파라는 지진파는 속도가 빠른 거지. 얘는 속도가 느린 거야. 그럼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얘는 대략 한 1초에 7에서 8km 정도 가요. 1초에. 그 다음에 S파라고 하는 애는 그거보다는 조금 느린 거지. 그래서 1초에 한 4에서 5km 정도 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파동이니까 파동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니니? 자, 봐라. 우리가 이제 뭐 중학교 때 혹은 물리 시간에 이제 파동의 종류 배우는데 횡파, 종파 배우죠. 횡파, 종파. 자, 횡파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진동하는 방향, 예를 들어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그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파동이 횡파야. 그러니까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인 파동을 횡파라고 하는데 S파가 그 횡파야. 그 다음에 자, 종파라는 건 이렇게 돼. 진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오늘 가는 거지. 그러면 진동하는 방향하고 진행하는 방향이 같거든. 나란하거든. 그런 파를 종파라고 하는데 P파가 종파. 만약에 지진파가 3가지가 있는데 종류 물어보면 P파는 종파, S파는 횡파. 그럼 L파는 그냥 표면파야. 표면파는 뭐냐면 지면을 따라서 가는 지면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재난 상황을 다룬 재난 영화들 보면 그지? 그 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그런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 옛날에 지금 너희 때하고는 세대가 안 맞지만 뭐 옛날에 뭐 볼케이노라는 영화도 있었고 많아. 그 이제 최근에 샌 안드리아스라고 이제 드웨인 존슨 그지? 덜락이 주연한 영화가 있는데 땅이 막 갈라지거든. 그 얘 때문이야. 얘. 근데 또 얘는 어쨌든 속도는 얘가 또 제일 느려. 얘 한 2, 3km밖에 못 가. 1초에. 물론 이것도 빠른 거다만 얘네들에 비하면 느린 거야. 자, 그럼 생각해봐. P파는 빨리 와 일단. 근데 종파다? 그럼 얘 이렇게 오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도착했을 때 건물이나 땅이 많이 흔들리겠냐? 땅을 위아래로 흔드는 거니까 사실은 건물이 넘어지는 건 사실 옆으로 흔들었을 때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흔들려. 살짝 흔들린다. 그러니까 피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 P파가 도착하면 피해 정도가 그렇게 크진 않다. 피해 정도가 그렇게 크진 않아. 반면에 S파를 봐봐. 야, S파. 이렇게 오는 애거든. 어때? 우리 보통 이제 건물들이 기둥을 막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기둥 때문에 위아래로 잘 안 흔들리고 옆으로 많이 흔들리게 되지. S파가 도착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래된 건물들은 요즘 짓는 건물들은 내진 설계라는 걸 해. 근데 예를 들어서 저기 제2롯데월드, 제2롯데타워 있지. 걔는 뭐 지진 진도 9까지도 견딜 수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 아무튼 좌우로 많이 흔들기 때문에 건물이 어쨌든 넘어질 확률이 더 높은 거지. 그러니까 피해가 큰 거야. L파는 어때? 야, 건물이 무너지는 걸로 따지면 땅이 갈라져요. 피해가 제일 큰 거지, L파가. 그치? 얘가 피해 정도가 제일 큰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지진파의 속도가 느릴수록 피해 정도가 어떻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땅이 흔들리는 거 얘기했잖아. 진폭이라고 하거든. 진폭. 그러니까 P파는 진폭이 작아. S파는 그거보다 크고 L파는 더 큰 거지. 그러니까 피해 정도가 크면 클수록 진폭도 크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자,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 P파는 이제 종류로는 종파니까 우리 이제 파동의 특징을 갖고 얘기하자면 이 파동이라고 하는 건 어찌됐건 간에 매질이 필요하잖아. 그럼 니네 지진파의 매질은 뭘까? 땅이지, 땅. 땅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있어. 여기서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느끼니? 못 느껴요. 그지?
그러니까 이 지진파는 매질이 이제 땅 지각이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P파는 종류로는 종파기 때문에 매질이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다 전달이 돼. 근데 S파는 뭐만 전달돼? 고체만 전달돼. 그래서 니네 그 1단원에서 나왔던 그 지구 내부 구조 할 때도 그게 지각, 멘틀, 외행, 내액을 나는 기준이 뭐였냐면 S파 갖고 외액을 찾은 거거든. 땅 속으로 S파를 쐈는데 액체를 만나면 못 간다 그랬잖아. 그럼 가다가 안 가, 얘가. 한 2,900km 가니까 안 가는 거야. 그게 뭐야? 외액. 그래서 외액을 발견하게 된 거지. 그래서 어쨌든 파동의 종류로는 얘가 액체를 통과를 못한다. 고체만 통과할 수 있다. 얘는 고체, 액체, 기체를 다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자. 그럼 이제 사실은 우리는 이제 사람의 감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약한 지진을 못 느끼지만 지진을 관측하는 곳에서는 정말 미세한 지진도 느낄 수가 있거든. 특히 북한이 막 요즘에는 이제 좀 평화를 뭐 외치고 있다만 핵실험 같은 거 많이 하잖아. 외국에서도 핵실험 하잖아. 핵폭탄을 어디서 터뜨리냐? 땅 속에서 터뜨리는 거야. 왜냐면 땅 위에서 터뜨리면 큰일 나. 방사능이 5만 군데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 실험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통 핵실험을 하는 나라들은 땅에다가 갱도라 그러지. 깊게 파고 내려가. 그럼 거기다가 핵폭탄을 설치하면 터뜨리는 거야. 그러면 그 땅 속에서 엄청난 규모의 폭탄이 터지니까 뭐가 생겨? 인공지진이 생기지.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진하고 인공적으로 발생한 지진이 좀 다르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자 관측소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 관측소에다가 지진계라는 걸 설치하는 거야.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감지하는 기계를 설치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는 거거든. 지진이 일어나면.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인공적인 지진하고 자연적인 지진하고 조금 그 차이가 좀 나타난대.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핵실험 여부를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자 여기가 이제 진원이야. 그럼 진원에서 이렇게 이제 지진파가 이렇게 왔다고 치자고. 근데 요 관측소 안에 지진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뭐 실제는 더 복잡하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원통 모양의 종이가 감겨 있어요. 종이가. 이게 원통이 이제 돌아가는 거야. 원통이 이제 돌아가고요. 이 위에는 뭐가 있냐면 무거운 추가 하나 이렇게 매달려 있어. 그리고 여기는 살짝 펜슬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여기 원통에 딱 닿아 있는 거야. 근데 이 평소에 원통이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종이가 쭉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펜이 닿아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선이 쭉 그어지면서 나오겠지? 맞아? 평소에는 이렇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어. 이 지진파가 딱 도착하면 사람의 감각으로 못 느끼더라도 미세하게 흔들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흔들리는 거야. 근데 이때 요 추는 안 흔들려. 누구만. 요놈만 다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지진이 도착해갖고 얘가 흔들리면은 여기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돼서 탁 기록이 된단 말이지. 그럼 그걸 이제 옆으로 펼쳤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종이에 평상시에 쭉 이렇게 줄이 가서 기록이 되다가 지진이 발생을 해가지고 만약 이 관측소에 피파가 왔어. 근데 많이 안 흔들릴 거 아니야. 이렇게 탁 조금 흔들린다. 그러다 조금 있으면 이제 뭐가 와? 두 번째로는 에스파가 딱 도착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에스파는 피파일 때보다 땅이 좀 많이 흔들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좌우로 많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겠지? 그러다가 이제 또 뭐가? 제일 느린 엘파가 온단 말이야. 그럼 엘파가 오면 어떻게 돼? 더 많이 흔들리겠지? 그래서 이때 도착을 하면 자 여기서 요게 진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피파는 진폭이 작은 거고 에스파는 진폭이 큰 거고 엘파는 더 큰. 근데 이때 도착하는 시간을 기록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이때 피파가 도착한 거야. 그럼 예를 들어 피파가 도착했어. 그럼 이제 피파가 도착한 시간을 기록을 해. 뭐 예를 들어 지금 몇 시인지 모르겠다만 뭐 지금 7시 30분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19시 30분 20초에 딱 도착을 했다 라고 하자 이거지.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에스파가 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에스파가 도착해서 많이 흔들릴 때도 시간을 기록을 하는 거지. 그래서 보니까 19시 30분 55초에 도착을 했네. 그러면 피파가 도착하고 나서 에스파가 도착할 때 걸린 시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요 경우에는 몇 초 차이 나는 거야? 20초고 55초니까 35초가 차이가 나지? 그지? 35초. 그럼 요 35초라고 하는 즉 피파가 도착하고
S파가 도착할 때까지 그 걸린 시간 차이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PSC라 불러. PSC라고. 그럼 봐봐. 자, 만약에 여기에 관측소가 있어. 자, 여기가 진원이잖아. 진원은 여기 관측소 A라고 하고 B라고 하자. 지금 이게 A에서의 결과라고 할게. 이 A라는 관측소에서의 결과야. 자, B는 어때? 일단 거리가 더 멀잖아. 그러면 똑같이 피파가 도착할 때 A하고 B에서는 피파가 또 어디에 더 먼저 도착하는 거야? A에 더 먼저 도착하겠지? B는 아무래도 거리가 있으니까 똑같은 피파라도 도착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지? 맞아?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B가 B 관측소에서 관측한 결과다라고 하면 쭉 가다가 A 지점에서 피파가 도착했을 때 아직 여기 도착을 안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피파가 도착한 거지. 맞아? 근데 니네 생각해봐. 달리기를 하는데 앞에 간 놈 빨라요. 뒤에 간 놈은 느려. 그럼 이제 얘네가 이 간격이 점점 벌어질 거 아니냐? 근데 얘네가 뛰어가는 거리가 길면 길수록 얘네들의 간격은 더 벌어지지 않겠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B 관측소가 지진이 일어난 곳은 더 멀어. 머니까 피파도 당연히 늦게 도착을 하지만 P파가 도착을 하고 S파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 차이도 이거보다는 길어진다 이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를 진앙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진앙으로부터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진앙으로부터 거리.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진앙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거리가 멀수록 P파가 도착하고 난 다음에 S파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 차이 PSC가 어떻게 된다? 길어지는 거다. 당연히 각각의 지진파가 도착하는 것도 A보다 늦지만 그 차이가 더 커진다고. 차이가 더 커진다. 시간 차이가 더 커진다. 그럼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주시곡선이라고 하거든. 자, 거기 그래프 하나 나올 거야. 자, 가로축을 진앙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로축을 우리가 도착하는 시간, 그 지진파들이 도착하는 시간이라고 해보자 이거야. 자, 예를 들어서 진앙으로부터, 여기가 진앙이야. 100km 떨어진 지점이야. 자, 거기에 예를 들어 P파가 지진이 발생하고 5분 만에 도착했어. 예를 들어서. 그럼 S파는 그거보다 늦게 오겠지? 한 7분 만에 도착을 했다고 칩시다. 그지? 알아? 그 다음에 만약에 진앙으로부터 한 300km 떨어진 곳이 있다고 치자고. 그럼 똑같은 진앙에서 출발한 P파가 당연히 얘는 5분 만에 100km를 갔다면 얘는 300km 가는데 더 오래 걸리겠지? 7분 걸렸다 치자고, P파가. 그럼 S파는 100km 가는데 7분이잖아. 그럼 300km 가는 데는 뭐 21분 이렇게 걸리겠지만 시간에 거리에 비례한다고 하면, 똑같은 속도로 간다고 하면, 얘는 사실 7분 하면 안 되지 원래는. 얘도 이렇게 거리에 비례하면 100km 가는데 5분 걸렸으면 300km 가는 데는 15분 걸려야 되겠지? 그럼 15분이라 칠게. 자, 15분이라고 치자고. 15분. 그러면은 S파는 얼마? 21분 만에 도착해야 돼. 지진이 발생하고. 맞지? 그럼 봐봐. 이어보는 거야, 이어. P파가 도착한 시간 이어보는 거지. 이렇게. 맞지? 이게 P파가 도착한 시간이야. 거리별로. 그 다음에 S파가 도착한 시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100km인 지점에서, 여기 S파 도착한 거. 100km인 지점에서는 P파가 도착하고 S파가 도착할 때까지 2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 그러니까 지금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PSC가 되는 거야. 요게 PSC야. 근데 300km 떨어진 곳에서는 어때? P파가 도착하고 S파가 도착할 때까지가 6분 차이가 나요. 그지? 그러니까 PSC가 어떻게 길어졌지?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진앙으로부터 멀리 가면 갈수록 그 P파가 도착하고 S파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 차이가 길어진다 이거지. 그럼 이 PSC가 뭐가 중요하냐 이거야. 자, 이거를 알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바로 어떤 관측소에서 PSC를 알면은 요 진앙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 자, 봐봐. PSC를 알면 뭘 구한다고? 그 관측소에서 진앙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어.
그럼 진앙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합시다. 그럼 니네 생각해봐. 그냥 피파가 이렇게 진앙에서 온다고 할게. 어떤 참고서에는 진1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다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진앙까지의 거리인 거지. 일단 봐. 그럼 진앙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할게. 야, 그럼 피파가 이렇게 온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렇게 온다고 칠게. 그럼 피파가 만약에 피파의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아까 초속 한 7에서 8km 정도 된다 그랬지? 그럼 8이라고 할게. 편의상. 그럼 그 VP라고 해볼게. VP. 피파의 속도가 VP야. 8 정도 된다고 할게.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S파의 속도는 4 정도 된다고 해볼게. 자, 그러면 피파가 여기서 출발했어. 그럼 피파라는 놈이 계속 8이라는 속도로 온다고 치면 D만큼의 거리를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돼? 우리 거속시잖아. 그러니까 시간은 어떻게 돼? 속력분의 거리야. 여기서 출발한 피파가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피파의 속력 VP분의 진앙에서부터의 거리 D가 되겠지. 자, 이게 피파가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야. 맞니? 그 다음에 S파가 출발했어. 그럼 S파가 VS라는 속도로 온단 말이야. D만큼의 거리를 오잖아. 그럼 S파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VS분의 D라고 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러면 얘는 예를 들어 5분 걸리고 얘가 7분 걸렸다고 하면 PSC는 요거에서 요거 뺀 거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자, PSC는 뭐야? VS분의 D 빼기 VP분의 D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PSC를 알고요. 뭐 우리 지금 교재에는 요거 지금 정리된 식이 나와 있어. 그죠? 굳이 정리된 식 모르더라도 내가 PSC를 알아? 그리고 P파와 S파의 속도를 알면 뭐 구할 수 있어? D 구할 수 있어. 니네 이거 D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 지금 뭐 굳이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PSC가 왜 중요하냐? PSC를 알면 진앙까지의 거리를 구하고요. 그럼 나는 선생님 진1까지 거리 구하고 이거 진1을 알고 싶은데요.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지점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앙까지 거리를 구해. 근데 이게 G2에 나오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걸 반지름으로 하는 호를 그려서 그 호가 겹치는 지점. 뭐 하여튼 그 얘기가 있어. G1에서는 원래대로라면 그것까지는 안 다룬다고. G2에서는 요걸 이제 실제로 구해야 돼. 근데 일단은 PSC를 알면 진앙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것만 일단은 기억을 해두면 되겠다 이거야. 알겠네?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그래프를 뭐라고 한다고? 주시곡선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꼭 참고를 해두셔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면 이제 지진파가 발생을 한단 말이야. 지진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진이든 화산이든 말이야. 그 근원이 무슨 에너지일까? 그러니까 지진은 그동안에 응축됐던 에너지가 어느 순간 빵 터진 거거든. 화산도 마찬가지고. 지구 내부 에너지가 근원이야. 그럼 지구 내부 에너지가 한 점에 막 응축이 되다가 어떤 걸 특정 시점을 계기로 해서 빵 터진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방출이 된단 말이야. 지진이 일어날 때.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 지진이 너무 세다, 뭐 약하다 이런 표현 하잖아. 그럼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지진의 세기는 어떻게 나타내냐 이거지. 보통 이제 상대적인 걸 갖고 나타내. 예를 들어 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마치 뭐 TNT 폭탄 몇 개 터진 것과 같은 위력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자, 두 가지를 가지고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규모라는 게 규모. 두 번째는 진도라는 게 있어. 진도. 자, 규모는 뭐냐 그러면 방금 얘기했지. 지진이라는 게 결국에는 응축됐던 에너지가 한순간에 빵 터지는 거다. 그러면 그 지진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얼만큼 방출됐느냐를 상대적인 숫자로 나타낸 게 규모야. 이게 방출된 에너지 아니야. 그 진앙에서 지진이 발생할 때 방출된 에너지 양이야. 그거는 상대적인 숫자로 이제 나타내요. 리터 규모라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리터 규모잖아. 상대적인 뭐 예를 들어서 리터 규모 1이면 뭐 폭탄 몇 개가 뭐 얼마가 터진 것 같은 위력이다 이렇게 이제 상대적인 숫자로 나타내거든. 근데 중요한 건 하여튼 방출된 에너지 양이라.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 이제 관측소가 두 군데가 있어. 이렇게 관측소가 두 군데가 있어. 자, 예를 들어 여기서 지진이 발생한 거야. 자, 만약에
이 여기서 지진이 빵 일어났을 때 100메가줄만큼의 에너지가 딱 방출됐다고 하자 이거지. 그지? 그럼 자, 이 관측소에서 봤어. 이 관측소에서 봤을 때 여기서 방출된 에너지가 얼마야? 100메가줄이잖아. 관측소 B에서 봤어. B에서 보더라도 여기서 방출된 에너지는 100이잖아. 물론 여기에 도달하는 에너지는 거리가 멀어지면 줄어들겠지만 여기서 발생한 에너지 양은 여기서 보든 100메가줄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방출된 에너지 양을 상대적인 숫자로 나타내는 건데 규모는 거리에 관계없다 이거야. 자, 아르헨티나 앞에 있는 바다에서 진도 리히터 규모 9짜리 지진이 발생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거기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가 9입니다. 똑같다 이 말이야. 거리에 상관없다. 거리에 따라 변하지. 근데 이게 애들 되게 많이 실수해. 이거 거리에 따라 안 변한다고. 거리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지지 않는다. 어?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 알겠니? 거리에 따라 변하는 거야. 물론 그 에너지가 이제 멀리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줄긴 하겠다만 여기서 방출된 양을 따지는 거거든. 그래서 규모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진도는 그러면 뭐냐? 이제 진도는 그럼 뭐냐? 그냥 물론 이 거기 보면 우리 교재에 보면 이 규모를 구하는 식도 하나 나와 있을 거야. 맞니? 규모 산출 방법 그려왔어. m은 t분의 로그 a 플러스 b지. 맞아? 자, 계산하는 거 안 나옵니다. 그럼 뭐만 알면 되냐면 그거 보면 그거만 위에 줄 하나만 딱 거두면 돼. 규모라는 걸 나타낼 때 규모가 1이 증가하면 이게 지금 계산되는 게 로그 값이기 때문에 실제 방출되는 에너지 양은 32배 차이 난다는 거. 알겠니? 규모가 1 차이가 나면 방출된 에너지 양은 32배 차이가 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니? 자, 진도는 그러면 뭐냐? 이것도 이제 상대적인 숫자로 나타낸 건데,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낸 건데, 피해 정도.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었느냐 이거지.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살짝 흔들리기만 했느냐? 아니면 건물이 흔들려갖고 예를 들어 집기류들이 쏟아졌느냐? 뭐 아니면 건물이 무너졌느냐? 땅이 갈라졌느냐? 그럼 피해 정도를 그냥 상대적인 걸로 나타낸 게 진도야. 피해 정도. 그거 생각을 해봐. 아무래도 동일한 조건이라면 여기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당연히 가까운 곳이 피해가 더 크지 않겠니?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곳은 피해가 좀 적겠지. 일단 얘는 거리에 따라서 달라져요. 진도는. 진도는 거리에 따라 달라져. 됩니다. 더우면 옷 좀 벗어라. 거리에 따라서 달라진다. 근데 꼭 거리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동일한 거리에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집안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건물의 노화된 정도라든지 등등등에 따라서 피해 정도는 다를 수 있겠지. 어쨌든 보통 이제 거리를 많이 물어보거든. 그래서 규모는 거리와 관계없이 똑같다. 어디서나 그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규모는 어디서나 다 똑같은 거고 대신에 진도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거리가 멀어지면 피해 정도가 적어진다.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진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내가 교재에 넣어놓진 않아. 니네 그냥 네이버 초록색 창에다가 치면 바로 떠. 지진의 규모 한번 딱 쳐봐. 그러면 그 표가 있어요. 진도표 딱 있단 말이야. 그지? 물론 진도표를 치면은 무슨 학교에 진도 나가는 이게 나올 수도 있겠다만 지진의 진도표라고 딱 쳐보면 구글에다 쳐도 될 거야. 이제 금방 나온다 이거지. 이제 그거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방법 크게 두 가지다. 규모와 진도가 있다라는 거 꼭 강조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건데 무지하게 실수해요. 규모는 거리에 따라 절대 안 변한다. 아니네. 거리에 따라 절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자, 그런데 지진 우리나라 물론 요즘에는 조금 뭐 포항이나 경주 이쪽이 많이 일어나지. 근데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니? 아까 이제 단층 작용 때문에 그 뭐라 그래? 지진이나 화산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단층대라는 게 있어. 단층대. 그러니까 이미 끊어져 있는 부분이 있지. 근데 그 단층대 움직이거든. 그 우리나라 경주, 포항 이쪽이 활성단층이라는 그 단층대가 있대. 그 근처래. 그러니까 그게 움직일 때마다 지진이 조금씩 계속 발생하는 거지. 근데 아이러니한 건 또 뭐야? 그쪽 포항, 경북, 경상북도잖아.
경상북도 경주. 경주에서 1시간만 가면 포항이거든. 근데 울진. 거기 또 뭐가 밀집돼 있냐?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돼 있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험한 데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다 지어놓은 거지. 그쪽이. 그러니까 사실 원자력 발전소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대부분을 또 상당 부분을 원자력 발전을 만들어내니까. 근데 이게 한 번 사고가 나면 거의 몇백 년 이상 피해가 가지. 그 러시아에 니네 유명할 거야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들어봤지? 30년이 넘었거든? 아직도 거긴 사람이 못 살아. 니네 뭐 어디 일본만 가더라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 그거 왜 폭발한 거야? 그 사실은 그날 지진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이 일어난 거야. 그 쓰나미가 그 해안가를 쫙 덮쳤지. 그게 뭐 집이고 차고 막 다 쓸려갔잖아. 근데 그때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원자력 발전소 전기 계통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 원자력 발전소 냉각수 있지, 냉각수. 그 연료가 들어있는 연료봉을 냉각수가 이렇게 채우고 있거든. 근데 그 연료봉 안에서 핵융합이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열이 무지하게 올라가요. 그럼 그 냉각수가 이제 그걸 식혀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전기 계통이 고장나니까 냉각수가 작동을 안 하니까 온도가 올라가서 그 원자로가 터져버렸지. 녹아내려 버렸어. 그러니까 문제는 뭐야? 원자로가 이렇게 두꺼운 콘크리트로 덮여 있거든. 그게 녹아내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더 무서운 거야. 방사능이 그냥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뭐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른 데로 거의 난민처럼 막 대피가고 그랬었죠. 아무튼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 하느냐? 딴 데로 또 살 뻔했는데 우리나라 지진이 뭐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편 아닌데 일본은 무지하게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사실 지진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이 다음 파트하고도 이어지는 내용이긴 하다만 특정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들 이렇게 점을 찍어봐. 그러면 특정 부분에 모여 있거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지진대라 그래. 지진대. 자, 근데 또 웃긴 거는 뭐냐면 우리 뒤에 화산도 배울 거지만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데를 또 점 찍어보잖아? 겹쳐요 얘랑. 화산대라고 해. 그러니까 지진대하고 화산대는 거의 일치한다고 보면 돼. 그럼 그 이유는 뭐냐? 우리 뒤에 가면 판구조론이라는 거 배우거든? 대부분의 지진이나 화산이 왜 일치하느냐? 어디서 일어난다? 대부분 판의 경계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판의 경계에서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지진대와 화산대가 겹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진대와 화산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화산 활동의 80% 이상 여기서 일어난다고 하거든. 우리나라를 비롯하고 이렇게 태평양 가장자리에 고리 모양으로 딱 이렇게 생겨져 있어. 그래서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환태평양 지진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화산 활동의 80% 이상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여기 그림 보면은 여기 태평양 가장자리에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그죠? 고리 모양으로 된 게 요게 환태평양 지진대다. 그래서 이제 별명이 뭐야? 불의고리라고 하지, 불의고리. 그지? 불의고리. 불의고리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판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게 되니까. 그래서 지진대하고 화산대는 거의 일치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좀 우리가 변동대라 불러, 변동대.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에서 변동대 그러면 이걸 다 아우르는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조산대라는 것도 있어요. 조산대. 조산운동이 활발하다. 이거 조산대라고 하거든. 네, 산이 만들어지는 거, 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근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뉴스에 나와. 어느 태평양 어느 섬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없던 섬이 생겨있대. 원래 있던 섬이 없어지고 뭐 그런 경우 가끔 해외 토픽에 종종 나오거든. 되게 급격하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뭐 조산운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히말라야 산맥도 조산운동에서 만들어졌거든. 그래서 실제로 그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에 가면 조개더미 화석이 있어. 옛날 바다였다 이거지. 근데 그게 지금 솟아올라서 높은 산맥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산이 만들어지는 거 조산운동이라 하는데 그게 활발한 지역은 조산대라 부른다 라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다. 그럼 이제 지진과 더불어서 지각변동의 양자산맥. 이제 뭐야? 화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지? 아마 이거 니네 그 시험 볼 때 이제 뭐
화성암 지형 배웠었잖아, 그지? 그거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지, 그지? 그거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다, 그지? 자, 준비 졸립니? 응. 좀 쉬었다 할게. 좀 쉬었다가 화산활동 합시다, 그지? 오늘 화산활동, 그 다음에 뒤에 판의 경계, 최소한 판의 경계까지 나갈 거야.